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 장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주도주, 이격 가열, 그 다음에 5G, 악재 불구 반등,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관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장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좀 두루두루 해주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일단 지금 주도주의 이격 가열이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 그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현금 관리 좀 하면서 가야 되는 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지수는 좋지만 종목에 대한 이 변동이 이제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오히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리기 쉽고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특정 섹터로 쏠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냐면 올해 1월 달에 그 애플카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그다음에 이제 기아자동차 1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막 자동차를 안 사면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차나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주식들이 1월 달에서 2월 달에 다른 주식들보다 뭐 LG전자와 같이 해서 애플카 이슈로 모든 시장의 어떤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자동차 없으면 다 왕따 되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지수는 랠리가 나왔지만 이제 대형주 몇몇 집단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었던 말 그대로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초반에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으나 이제 뒤늦게 좀 그런 이슈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주식들 팔고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당했던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애플카 이슈나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의 어떤 이 시장이 주도주들이 좋기는 한데 IT 반도체 가운데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이제 원익 QNC, 저도 뭐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추천드렸던 주식들 아닙니까? 네, 이런 주식들이 지수는 설사 이제 멀쩡하더라도 이제 이격이 좀 가열된 이런 주식군들은 이제 좀 한 템포 좀 쉬는 흐름들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가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식들이 수익률이 하나둘씩 이제 번지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낙폭주를 매도를 한다거나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종목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엇박자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낙폭주 가운데서 중국 소비주들이 지금 일어서고 있잖아요. 파라다이스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도 3월 달 이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이미 작년도 1월 달에 지수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1월 달에 코스피 지수는 한 2200대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3200대 언저리 아닙니까? 3200, 3150이니까 1000포인트나 올라왔지만 아직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00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2000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 소비주 관련된 주식들 보면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호텔신라, 면세점 관련된 이런 주식들 상당히 이 기간 동안에 주도주를 가는 기간 동안 수익이 더 졌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아모레 퍼시픽 같은 흐름들을 만들어 가더라. 그러니까 낙폭주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그 당시에는 부진했지만 이제 한 템포 이제 쉬면서 이 흐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폭주들 가운데서 좀 저가 매도는 이제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5G도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5G도 굉장히 작년도 12월 달부터 지지부진이 나와서 뭐 당장 팔고 다른 쪽으로 좀 교체하고 싶거나 하늘에 있는 걸로 좀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늦었고 여기서 더 최악을 만들면 안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좀 희망적인 얘기긴 한데 RF HC 같은 경우가 보면은 오늘 악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유상증자 악재가 나왔잖아요. 유상증자 악재가 나왔는데 한 11% 선 정도 악재가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거 악재잖아요. 근데 개파랑 양봉이 나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에 대한 합작해서 설립 목적으로 설립을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5G 관련된 주식 거의 시장에서 버림받았었기 때문에
호재가 나와도 먹히지 않았고 악재가 나오면 1% 빠질 거 다른 애들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이제 하나 주식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RFHC도 그렇고 RF 머티리얼즈 같은 주식들도 이제 처음으로 일어서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5G가 실적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HCT가 처음으로 이제 실적을 만족시키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5G가 실적 부진한 건 다 아니까 2분기도 별로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4월달 다 끝났으니까 이제 5월달 되게 되면 한 두세 달만 버티면 이제 바로 하반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상장하고잖아요. 그러니까 5G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중국 소비주도 이제 같은 관점인데요. 파라다이스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 아모레퍼시픽 이런 주식들이 이제 바닥에서 턴됐었을 때 소외받다가 일어섰던 흐름들처럼 5G도 이런 흐름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G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저감에도 좀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소비주도 이번에는 전 추세 전환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주도주들이 좀 무너진다라기보다는 가격 협상을 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치고 가는 흐름이 예를 들면 2차 전지나 전기차 가운데서 LG화학 같은 주식들이 이렇게 일어섰으면, 이렇게 호실적으로 일어섰으면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되냐면 삼성 SDI를 비롯해서 이런 업체들이 동좌가 나와야 됩니다.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LG화학이 먼저 시세를 움직이고 나머지 섹터 쪽으로 전염되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염되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얘네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존 주도주들도 가격 협상을 이제 원하는구나, 기간 조정을 좀 원하는구나, 이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당장 크게 먹을 게 없으니까 조금 더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시점에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저는 말하고 있다. 투자가들에게.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돼요. 지금 현재 자금의 동향이. 그럼 그 불확실성이 언제 좀 줄어들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5월 21일을 되게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5월 20일을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예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있을 때인데 요번에 이제 논의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사실 이재용 부회장 님 같은 경우가 지금 사면 이슈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님 요번에 큰 기부하시면서 사회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게 또 사면과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백신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백신 공급이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다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더나나 화이자가 이 생산량을 30억 도스씩 각각 하면 총 60억 도스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파트너사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다뤄질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SK 그룹에서 이제 2차 전지 쪽 SKIET 청약 자금이 저 81조 쏠렸거든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1조입니다, 여러분. 무려. 주식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지금 15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 15 정도 하면 한 28조? 넉넉 잡고 한 30조니까 이틀이 넘는 거래 대금이 물린 거예요. 이거 말 다 했죠. 80조면은, 그죠? 80조면은 하이닉스는 좀 무리더라도 LG화학이 시가총액이 한 66조 정도 되니까 LG화학 사고서도 15조가 남아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런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전기차도 그렇고 IT 반도체도 그렇고 이 자금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 돈들이 다 글로 가 있으니까 이 거래대금이 안 붙는 거예요. 지수를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런 자금들이 실제로 이제 주식에 안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또 이 SKIET만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도 이제 좀 있으면 상장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IPO 진행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이것도 이제 가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청약에서 이제 한 방을 노리는 이런 자금들이 너무 좀 투기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어떤 방향성, 어떤 중장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실적이 워낙 견조하니까. 다만 지금은 좀 숨고르게 하는 과정들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되기 전까지는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나중에 다시 회복된 다음에 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정 수준의 좀 현금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현금 관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공략 비중도 지금은 조금 덜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 정도 베팅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한 10%만 한다든지. 현재 시장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불확실성이 좀 걷어지는 요인들을 보고 나서 다시 공략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